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의 진동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식물 표본을 채집해서 표본관에 수정하는 과정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식물 채집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집하게 되는 식물은 크게 풀과 나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풀은 뿌리까지를 채집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무는 가지를 채집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식물의 뿌리를 채집하기 위한 도구로는 먼저 뿌리칼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개는 식물을 정리하는 도구들인데요. 먼저 위에 있는 거는 야책이라고 하고요. 야책을 묶은 이것은 이끄는 야책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종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통풍판이라고 하여 식물을 건조시킬 때 바람이 통해서 건조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식물의 표본을 담는 신문지가 있고, 식물 표본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흡습지가 있습니다. 여기 꽃향유가 꽃이 피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채집할 때는 지하부에 있는 이런 낙엽들을 먼저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밑에 뿌리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뿌리가 넓게 퍼져 있거나 혹은 또 알뿌리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부를 먼저 이런 식으로 파주게 됩니다. 캐내고 난 식물들은 밑에 흙 부분을 조금씩 털어줍니다. 채집이 끝난 식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퍼백에 담게 됩니다. 뒤에 보이시는 나무는 작살나무라고 하는데요. 작살나무를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채집할 때는 이렇게 분지되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채집하는 게 좋습니다. 가지를 채집할 때는 가지의 끝부분을 이와 같이 비스듬히 잘라서 이 절단면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채집을 하고 난 뒤에는 식물이 있던 위치를 기록해 줍니다. 채집한 식물의 위치와 그리고 채집한 식물의 개체 번호,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식물들을 같이 적을 수 있고요. 채집하고 나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꽃이나 열매 같은 경우에는 색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진 외에도 이렇게 기록으로도 같이 남겨줍니다. 저희가 채집을 나오게 되면 여러 식물들을 채집하기 때문에 각자 식물들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체 번호를 입력해서 넣어줍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채집된 식물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정리할 때는 식물을 신문지의 절반 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신문지 표지에는 채집한 날짜, 위치, 채집자의 이름, 채집 번호, 그리고 식물의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표본을 만들게 되면 이 부위에 라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위를 피해서 식물을 펴주도록 합니다. 식물의 잎 상면과 잎 하면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개 정도는 잎이 뒷면이 보일 수 있도록 펴줍니다. 식물을 정리하고 난 뒤에는 양쪽 면에 흡습지를 둬서 습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채집된 식물의 양 끝에 야책을 이용해서 덮어주고요. 야책끈을 이용하여 강하게 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채집품을 강하게 조이는 이유는 식물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형태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강하게 조여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내에서 식물을 건조시키고 건조된 식물을 표본으로 제작하고 표본을
표본관에 보관하는 과정까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채집물들을 건조기에 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건조기는 약 40도 정도에 말리게 되는데요. 식물을 놓을 때는 이 바람이 통하는 방향에 맞춰서 놔줘야 식물이 더 잘 마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건조된 식물을 표본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제작하려는 식물이 있는데요. 표본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을 이 위에 올려놓기 전에 표본에 정보가 담긴 이 표본 라벨을 먼저 라벨에 이 오른쪽 하단에 붙여줍니다. 오른쪽 하단에 붙일 때는 제가 아까 준비했던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저희 표본관에서 운영하는 이 표본의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번호랑 같은 라벨을 뜯어서 이렇게 밑에 또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식물의 위치를 먼저 한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지에 꺾이는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하는데요. 가지에 이렇게 마지막 잘린 부분은 이렇게 비스듬히 잘려서 이렇게 잘 단면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최대한 좀 가운데 쪽에 놔서 형태 관찰하기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았으면은 이 식물 뒤쪽에 이제 풀을 먼저 발라줍니다. 이렇게 풀을 발라줬으면 아까 붙이려고 했던 그 위치에 조심히 뒤집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다 보면은 또 풀이 삐져나올 수 있는데요. 약간 젖은 휴지를 이용해서 삐져나오는 풀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식물이 붙게 됩니다. 풀을 바르고 나서도 식물이 다 이렇게 표본으로 잘 안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나 혹은 잘 붙지 않는 가지 같은 부분은 표본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표본 테이프를 붙이려고 할 때 지금 만져보면은 점성이 전혀 없어서 붙질 않는데요. 이 테이프를 이용하려면은 뒷면에 물을 살짝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약간 닦아줍니다. 그러면은 점성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점성이 생겼을 때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 뜨는 부분이 없이 최대한 옆을 잘 눌러서 고정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표본을 붙여주고 난 다음엔 마지막으로 표본관 기호가 적혀 있는 도장을 오른쪽 상단에 찍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표본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본이 망가지지 않게 최종에 이렇게 커버를 유산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예, 이렇게 표본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표본을 마지막에 이제 표본관에 보관하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영하 20도의 냉동고에 이 표본을 약 72시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표본에 딸려온 벌레들을 소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소 72시간 이상을 보관한 뒤에 표본관에 넣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냉동 소독된 표본을 표본장에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표본관마다 분류 체계가 따로 있는데요. 그 분류 체계에 맞춰서 식물을 분류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야외에서 식물을 채집하고 표본을 제작하고 수장고에 표본을 보관하는 과정까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여러분께 유익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의 진동필이었습니다.